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의 힘을 빌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그리고 오랜만에 김성훈 리워드 홀딩스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 주의 출발 양시장 엇갈려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보신 곳 어딜까요?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쪽은 오늘 선별적으로 강한 쪽인데요. 바로 세계가 인정한 우리 K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2분기 그 전략으로 좀 좁혀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모멘텀 있는 쪽만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동박 쪽도 강하고 장비 안에서는 윈텍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강하진 않아요. 정 팀장님 이쪽 보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단독 보도로 테슬라가 뭐 46809 원통형 배터리에 뭐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 쪽으로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사가 있고 그 배터리사가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 요 소식이 조금 이렇게 와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배터리 성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더 길게 된다라면은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 같은 경우는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롭게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미리 리스트업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쪽에 기회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도입이 기정사실화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기존의 흑연인 거죠. 인조 흑연도 있고 천연 흑연도 있고 이거 대비 실리콘 음극재로 가면 주행거리 좋다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장점이 이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결국 배터리 쪽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승전결 그러니까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에 얼마만큼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지고 전기차를 이르게 되면 주행거리를 더 늘리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로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고고 그리고 이 양극재 쪽에서 CNT 도전자가 같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니켈이 아시겠지만 리튬을 더 많이 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니켈뿐만 아니라 CNT 도전자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밀도를 참 촘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하이니켈 그리고 CNT 도전자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양극재 쪽만 이게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은 음극재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받쳐져야 되거든요. 양극재만 좋아진다고 해서 음극재까지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극재 같은 경우도 그 성능이 높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양극재하고 음극재에서 이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거를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양극재 쪽만 성능만 너무 좋게 되면 양극재 성능만 좋고 음극재가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은 비대칭으로 그렇죠. 그럼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앞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뭐 함량을 50% 100%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단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5%에서 8%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15%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한 15% 정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전기차가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충전 속도도 줄이고 그리고 충전 속도는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포르쉐 전기차 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도 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시켰을 때 예상되는 주행거리가 510km에서 750km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단점도 있어요. 이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이 뭐냐면은 충전 시에 충전을 할 때 부피가 팽창된다든지 다 쓴 배터리 같은 게 부풀어오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화재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피 팽창 현상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은 화재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활물질,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이란지 연극 활물질에 대한 어떤 표면의 보호막도 파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온 전도도도 하락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극재 바인더 그리고 CNT 도전제를 같이 이제 잘 적용을 해가지고 네. 해야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고 상용화도 더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에도 과제가 좀 보인다. 김성훈 이사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장단점 다 우리 정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뉴스에서 꼽고 있는 단점 중에 또 하나가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됐다. 너무 비싸다 이건데 사실 테슬라가 요즘 가격 인하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값 전기차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실리콘 음극재 쓸 경우에는 이거 비싸서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어요. 네. 경제성에 있어서는 이 시장 커지기가 어려운 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으로 그런 부분들 단가나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기술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잡혀져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에는 앞서서 워낙에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 방향성, 성장의 방향성과 스토리만큼만 놓고 본다라면 전혀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산 공정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나왔었던 뭐 단독이라는 어떤 이름을 달고 나온 테슬라에서 차량 80을 적용한다. 근데 관련된 기사를 제가 외신에서 찾아보니까 그 기사 외신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결국은 이제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건 맞겠죠.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실리콘 음극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 입장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너무 좀 급하게 땡겨오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2030년 실적 이미 땡겨왔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의 어떤 성장성과 스토리마저도 미래의 성장성을 지금 땡겨오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는 지금 어떤 뭐 좀 마이크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못 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좀 단기적으로 올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워낙에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충분히 어느 정도 쉬어가는 어떤 그런 건강한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 있다면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돌아가는 구간에서는 그런 섹터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또 매수도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스터디 관점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파악하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어떤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채팅창에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흘러내린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흑연 음극재 관련주인 포스코 퓨처엠의 또 조정이 깊습니다. 이 시각을 볼 때 그럼 주도주 포함해서 오늘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영향이에요? 아니면 방금 우리가 지금 단독 보도, 국내 단독 보도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악재로 인식하기 때문일까요? 네, 악재는 아니죠. 악재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수가 뻗지 못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지금은 뭐 어떤 이슈나 어떤 섹터, 특정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뭐 실리콘 음극재다, 뭐 양극재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를 약간 좀 멀리하자, 조금 더 쉬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네. 뭐 2차 전지 섹터만 놓고 본다라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상당히 멋진 종목 아니겠습니까? 밸류체인이 다 완성돼.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마저도 밀린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은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었고 2차 전지 섹터가 그리고 좀 밸류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줄어들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내려와야지만 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받쳐주면서 수급 쪽으로 또 교체가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좀 타이밍을 좀 늦추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매수 타이밍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또 이 뉴스에서의 기회를 보시 우리 정 팀장님 의견은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구체적으로 좀 종목을 여쭤볼게요. 오늘 실리콘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대주전자재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SKC 포함한 이 구리 동박 쪽으로도 네.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조금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네. 이 흐름을 좀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 구리 2차 전지 핵심 원료로 2차 전지가 쉬어가지만 그쪽으로 좀 옥석 가리기가 좁혀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 따라간다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좀 더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순환매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예전만큼 힘은 없다. 예전보다 힘이 좀 빠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오늘 아침 쪽에 그 상승 목수가 1,100 종목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900 종목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힘이 좀 빠졌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힘을 유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힘이 네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조금은 이전보다는 덜 부각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신상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혜주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 뭐 실컷 응급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대주전자재료 항상 우리가 그 응급제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약방의 감소처럼 대주전자재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승을 출발하고 나는데 힘이 다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뭐 KBG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힘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늘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윗거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량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뭐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왜 짚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 나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의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도 기존 종목보다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신상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내에서도, 구리 동박 내에서도 새롭게 어떤 수혜주를 계속 찾는 노력을 하실 그런 노력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현대공업을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바인더 잠시 응급제 바인더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오늘 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들썩이는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노르페인트 같은 것들, 그리고 그린 케미칼은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이온 전도도 관련돼 가지고 유기용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전지 전액 유기용매 개발을 했고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황,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앞으로 2차 전지 내에서 뭐 따돌한 종목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신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동박이 됐던 전액이 됐던 응급제가 됐던 앞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따라가시는 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방법을 찾는다라면 좀 더 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죽지 않았다. 뉴페 계속 찾는 노력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네. 이 뉴스에서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뉴스에 계속 귀 기울이는 노력을 네네. 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그럼 토픽으로 뉴페 어디 쪽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좀 부각되는 종목인데 윈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동박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SKLS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롯데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수혜주가 없을까라는 것들 시장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윈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올해 그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때 요 종목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보시게 된다라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현재 19%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윈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 종목은 SK 넥슬리스, 그러니까 SKC의 100% 자회사죠. SK 넥슬리스와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이쪽으로 이제 동박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동박 쪽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SK 넥슬리스가 이제 앞으로 테슬라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도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300원 정도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3,700원? 그 정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 동반하면서 19%가량 상승합니다. 5,300원까지 21선 움직임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또 다시 좋은 기회 네. 오면 그때 시그널도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어딜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쪽이 더 강하죠. 바로 IT 쪽입니다. 올라가는 반도체 반등 기대감 속에 관건은 이 IT 쪽의 기기 수요 회복일까, 계속 이 시그널을 보면 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원 이사님께서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전체적인 신호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애플, 나스닥 다 좋았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빼고는 대형 IT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세가 답을 주는 건가요? 네, 업황 바닥에 대한 확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제 반도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이 먼저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시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도 여기서 뭐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태워버리겠다라는 어떤 강경 발언을 했고요. 맞아요. 네네. 그 삼성전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근 1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강한 어조로 감산에 대한 감산을.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나 일단은 뭐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지 못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뭐 아직까지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FOMC에서 25bp가 올렸습니다만은 어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6월 중순에 있을 FOMC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역시도 결국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변한 것이 없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자동차들 빠르게 전장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OLED 섹터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다시금 TV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6월 달에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예. 이제는 XR/MR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동안 중국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인도 시장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OLED, 반도체, 핸드셋 등등 여러 가지 뭐 가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섹터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그런 IT 섹터가 충분히 잊혀진 섹터를 뒤를 이어서 그런 바통을 이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번 실적 나오면서 IT 세트 쪽으로 업체들 수요가 어느 정도나 회복될까 여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좋았던 쪽이 아이폰 판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그널은 인도에서 확인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인도 시장 내에서 핸드폰만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입니다. 삼성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샤오미나 오포, 뭐 중국 업체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애플 매출에서 인도 시장에 나온 매출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2배가 올랐거든요. 결국 이제 애플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인도의 어떤 하이엔드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중국 지수, 뭐 전 세계 지수를 봤을 때 인도 시장의 어떤 주시장 지수가 거의 뭐 대세 상승의 역할을 지금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있었던 공장들을 대부분 다 인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GDP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애플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인도 시장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거의 목이 찼다라고 본다라면은 인도 시장을 빠르게 공략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은 비단 이제 애플의 뿐만 아니라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IT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가고 있는 인도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 따위 놓고 본다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섹터 내에서 인도 시장이 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뭐 핸드셋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하량 부진을 오히려 대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인도 시장입니다. 기대감 크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소부장단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 어제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기대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화이트리스트 사실상 복원에 대해서 뉴스가 또 한 번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이전에도 정 팀장님께 이 부분 여쭤봤습니다만 우리 없을 때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호재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죠? 네.
일단은 뭐 소재만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호재는 맞지만은 그 네.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화이트 리스트가 부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 계속해서 제외가 되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소재 개발에 R&D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 정권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되게 되면서 3년 동안 5조 가량의 소재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돈, 만약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일본에서 도입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자금들을 선단 공정이라든지 첨단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쪽 같은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어차피 일본에서 소재를 쓰게 된다면 일본과도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 화이트 리스트가 부활이 된 것들은 악재 해소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맞다라고 봐지고 그러려면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이 R&D 그러니까 소재 개발에 들어가는 R&D 비용들을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메모리 쪽에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DDR5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HBM D램 같은 경우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CXL 기반의 SSD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그 반도체 업체들과 경쟁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여력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반도체 업황도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는 부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것도 시장이 항상 보고 싶은 건 본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네. 지금 분명히 재고 이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DDR5가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는 판매량이 줄을 수밖에 없는 DDR4 쪽으로 이제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감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DDR5 같은 경우도 인텔을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에 아시겠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고 이제 올해 연말에 에메랄드 레피즈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그 서버 CPU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보는 게 맞는데 왜 이러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에서 쳐다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그 DDR5라든지 HBM D램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CXL 기반의 SSD 볼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주도주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건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내용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간을 두고 조금만 참아야 될, 그러니까 인내를 가져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물줄기가 좋아질 쪽으로는 네. 아직 좀 조용하고, 다만 애플발 뉴스에 반짝이는 쪽이 있잖아요. IT 네네.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OLED 쪽도 오늘은 좋긴 네. 한데 이쪽으로는 그럼 길게는 좋게 안 보시는 거예요?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쪽은 길게 봐야 돼요. 오. 그 OLED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는 애플 아이패드 이제 OLED 패널 장착하는 부분하고 이제 올레더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제일 제가 중요할 것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제가 제일 까먹었어요.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까먹어요. 어쨌든 네. 애플 아이패드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올레드스를 한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선단 공정이기 때문에 네. 좋은 이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엑셀 기기 이쪽은 아니죠? 그게 올레드스예요. 아, 올레도스 네. 그쪽으로. 그 엑셀 기기에 들어가는 더 고도화되고?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그래가지고 올레드스입니다. 아, 네. 그 비밀의 한 가지는 다음 또 프로의 시선에서 저기 자막 나오네요. 차량용 만들었어요. 그 아, 차량용 OLED. 차량용. 네, 차량용 네. OLED. 아, 죄송합니다. 전장으로 들어가는 네. 자동차 안에 네네. 디스플레이. 네, 세 가지 밝혀졌네요. 이 부분이 또 OLED 시장에 또 큰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슈 바라보시는 김성훈 이사께 좀 결론 지어볼게요. 이사님,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바닥 시그널을 지나고 있고 애플 실적에서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다 같이 좋아서 가려내기가 좀 어려워요. 가장 수혜받는 부분, 탑픽 어딘가요? 네.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벼운 종목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성만 놓고는 보는 그런 네. 종목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일단 반도체 후공정과 저는 폴더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 반도체 후공정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D램에 이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단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네. 이제 슬슬 좀 봐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인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가 지금 당장 폴더블이 폴더블? 열리지는 않겠죠. 그렇다면은 그 순서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이 아마 그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3월에 있었던 MWC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 핸드폰사들이 모두 다 맞아요.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주름이 없는 것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이 힌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폴더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름도 있고요, 당연히 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시장이 전체 모든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원래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갤럭시 폴드 5에 대해서도 땡기어서 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 폴더블이 개화가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만은 결국 미국 시장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다음 폰은 폴더블로 가겠다라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폴더블 폰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기는 아마 올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픽이 그러면 네, 탑픽으로는 KH바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방울 힌지를 개발했고요. 힌지에 대해서는 뭐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술력?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 폰이 수요가 확대가 되고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다면 KH바텍의 주가는 오히려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3만 원 주셨어요. 맞죠? 네. 손절라인 18,000원까지 제가 좀 전달을 드리면서 지금 19,000원대의 등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강세 움직임 기대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팀장,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